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경기와 강원 내륙에 나흘째 한파주의보가 이어지며 전국이 영하권 추위를 보였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진 뒤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년 업무 계획에서 올해를 인공지능 강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고 전문 인력 1,000여 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AI 반도체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올해부터 10년 동안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우한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이 사람 간에도 전파될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먼저 폐렴에 걸린 남편이 집에 있던 부인에게 옮긴 사례가 확인됐기 때문인데 세계보건기구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경기와 강원 내륙에 나흘째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철원 김하읍 기온은 영하 14.7도로 전국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제천 영하 10.4도, 파주 영하 10도, 광주 영하 1.1도, 부산 영하 0.3도로 전국이 영하권 추위를 보였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 서울 4도, 대전 5도, 광주와 대구 6도, 부산 8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질 전망이며 모레 낮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포근한 날씨 때문에 취소하거나 연기했던 겨울축제가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녹아버린 얼음판을 되살리기 위해서 군청 공무원들까지 총동원했는데요. 최근 불거진 겨울축제장 동물학대 논란이 더해지면서 걱정이 큽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겨울비가 내리며 줄줄 녹아 흘렀던 얼음판. 개막을 코앞에 두고 축제 일정은 2차례나 연기됐습니다. 하늘이 결정한 일인데 어찌할까 싶었지만 축제장 얼음판을 되살리기 위한 노력은 말 그대로 눈물겨웠습니다. 1도라도 수온을 더 떨어뜨리기 위해 강물에 눈을 쏟아붓고 밤새 하천 쪽을 향해 제설기를 돌렸습니다. 물속 부유물을 제거하고 상류 물길을 돌리기 위해 군청 전 직원이 동원됐습니다. 자치단체가 녹은 얼음판을 되살리면서까지 축제에 매달리는 이유는 대체 불가능한 경제 효과 때문. 민통선 접경지이자 군사지역으로 경제개발이나 관광산업에 한계가 있는 화천군의 경우 산천어 축제가 열리는 3주간 찾는 사람이 100만 명을 훌쩍 넘습니다. 화천군 전체 인구의 수십 배에 이르는데 경제 유발 효과는 1년 예산의 3분의 1인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날씨도 날씨지만 최근에는 고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를 중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얼음판에 넣어 잡는 행위가 동물학대라는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그 단체가 유리한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네. 우리를 간접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또 이런 우리가 유사한 축제가 화천 산천어 축제뿐만이 아니잖아요. 예.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유독 산천어 축제나 그런 거는 점점 따뜻해지는 겨울, 여기에 동물학대 논란까지. 눈과 얼음, 유사한 물고기 잡이만으로는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위기감 속에 겨울 축제를 준비하는 자치단체마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기상이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더웠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기상청은 지난해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1도 높은 13.5도를 기록하며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전 세계 평균 기온도 평년보다 0.6도 웃돌며 2016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기상청은 온난화 영향으로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기온이 가장 높았던 상위 10개 연도 가운데 7개가 2000년대 이후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 개수는 모두 7개로 역대 가장 많았고 1월과 12월은 온화하고 건조한 겨울 날씨 속에 역대 최소 적설량을 기록한 곳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도 지난해가 역대 두 번째로 더웠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미국 항공우주국 등 여러 나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1도 높았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장 더웠던 해는 엘니뇨가 기승을 부렸던 2016년입니다. 아울러 최근 5년과 최근 10년은 각각 역대 가장 더운 5년과 10년으로 기록됐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이 같은 추세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면서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탈라스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은 지금처럼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 이번 세기 말에는 기온이 3도에서 5도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호주의 산불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산불 지역에 오랜만에 단비가 내려 진화하는 데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16일 호주 일간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뉴사우스 웨일스주 전역에 최소한 10에서 15mm의 강우량이 예상돼서 산불 위험지도 대부분이 안전 상태인 녹색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은 100여 곳이 산불로 타고 있었던 곳입니다. 호주 기상청은 이번 주말은 물론 월요일까지 비가 오고 일부 지역은 100mm에 달하는 강우량을 보일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뉴사우스 웨일스주 동북부와 동남부 등 몇몇 지역에는 폭풍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강우량은 더 많아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현지 산불 방재청 대변인은 이번 비로 모든 산불이 꺼지지는 않겠지만 소방관들의 맞불 방제 작업을 중단하기에는 충분하다면서 비가 그친 뒤에 예상되는 서늘한 날씨도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한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1000여 명을 양성하고 AI 반도체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올해부터 10년 동안 1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신년 업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를 AI 강국으로 가는 원년으로 삼고 AI 대학원 등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함과 더불어 전 국민이 AI와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도록 초중등 AI 시범학교 150개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AI 핵심 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하고 3천억 원 규모의 AI 전용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데이터 지도를 구축하고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올해 10조 원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24조 원을 돌파한 만큼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혁신 성장 분야 원천 기술 확보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14일 한국기원에서 열린 바둑 입단 대회에서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했습니다. 한국기원은 입단대회 64강 두 번째 경기에서 K 선수가 전자장비를 소지한 것을 심판이 발견해 조사한 결과 부정행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붕대로 이어폰을 가리고 대국에 참여한 해당 선수는 단추형 몰래카메라를 사용해 대국 상황을 밖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한 뒤 인공지능이 알려주는 수를 이어폰을 통해 다시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기원은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도록 모든 조처를 하고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아울러 사법기관의 수사 의뢰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정한 요금을 내면 인터넷을 통해 영화와 TV 프로그램들을 마음껏 볼 수 있는 넷플릭스 서비스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이용 약관을 분석해봤더니 이용자에게 불리한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발견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전 세계 유료 구독자 수 1억 4천만 명, 우리나라 이용자도 200만 명에 달하는 넷플릭스.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자체 제작까지 하면서 국내 이용자 수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 어디서든 영상 콘텐츠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이용 약관을 조사해보니 한국 사용자에게 6개 유형의 불리한 약관을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요금 변경을 할 때 회원에게 통지만 하고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약관 조항은 이용자에게 특히 불리했습니다. 또 계정을 맘대로 종료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사유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회원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공정위는 불법 복제나 명의 도용, 신용카드 부정 사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약관에 넣도록 했습니다. 사용자와 회원이 일치하지 않아도 모든 계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회원이 책임지는 규정도 문제였습니다. 공정위는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약관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약관도 넷플릭스의 고의나 과실로 발생하는 손해는 배상하도록 원칙을 새로 마련하고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가 전 세계 경쟁당국 최초로 글로벌 OTT 사업자의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피해 예방과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넷플릭스는 공정위의 시정 요구를 반영해 오는 20일부터 개정 약관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번 달 말부터 카드 결제 명세서와 화물차 이동 경로 등을 종합해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잡아내는 정보통신 기술이 활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ICT 활용이 시범 적용된 지난해 하반기 합동 점검에서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8.7배 증가하는 등 ICT를 활용한 부정수급 방지가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31일부터 카드 결제 내용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화물차주를 지방자치단체에 매일 통보하고 지자체 공무원이 판매 정보 시스템 정보를 수집해 입력하면 부정수급 의심 거래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보급합니다.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2건이 나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연천군 장남면 민통선 안 군부대 사격장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구에서 각각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바이러스가 확인된 멧돼지는 모두 74마리로 늘었습니다. 브라질에서 황열병이 다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보건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원숭이 38마리가 황열병에 걸려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파라나주에서 34마리가 죽었고 나머지는 남동부 상파울루주와 남부 산타 카타리나주에서 발생했습니다. 보건부는 황열병 감염이 의심되는 원숭이 1000여 마리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해 1월에서 6월 사이 14명이 황열병에 걸려 숨졌습니다. 황열병은 아르보바이러스에 의한 출혈열로 목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초기에는 발열, 오한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데 신속하게 치료받지 않으면 중증 환자의 20에서 50%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이 사람 간에도 전파될 가능성에 대해 중국 보건당국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태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 환자는 발병지인 우한의 화난수산시장을 간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서 의문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우한시 보건당국은 집단 폐렴이 사람 간에도 전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람 간 감염이나 의료진 감염 사례가 없다던 기존 입장과는 다른 겁니다. 尚未发现明确的人传人证据，不能排除有限人传人的可能。 실제로 먼저 폐렴에 걸린 남편이 집에 있던 부인에게 옮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丈夫先发病，为华南海鲜批发市场从业人员，妻子否认有华南海鲜批发市场暴露史。 중국의 방역 노력에 지지와 신뢰를 보내던 세계보건기구 WHO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집단 폐렴의 사람 간 전염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사람 간 전염을 의심하게 하는 또 다른 사실도 나왔습니다. 태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여성 환자가 발병지인 화난 수산시장에 간 적이 없다고 한 겁니다. WHO는 61살의 우한 주민인 이 환자는 다른 신선식품 시장을 주로 다녔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발열과 오한 등 폐렴 증상이 가족들과 태국 여행을 떠나기 전인 지난 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난 3일 이후에는 추가 환자가 없었다는 중국의 발표를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우한에서 집단 폐렴에 걸린 환자 가운데 6명은 여전히 위중한 상태입니다. 사람 간 감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확인되면서
불안감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13월의 월급이냐, 세금 폭탄이냐, 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제로페이 사용액 등이 새로 공제 대상에 추가됐고 손택스, 즉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서도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본격 개통됐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 은행 등 17만 개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근로자들은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모바일 홈택스, 즉 손택스를 통해서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등의 자료도 제공됩니다. 우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이 출산 1회에 2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됩니다. 지난해 7월부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되고 소득 공제 한도를 초과한 사용액은 도서 공연비와 합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 공제됩니다. 서민 주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월세액 세액 공제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적용되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도 기준시가 5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각종 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과다 공제로 인하여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반면 공제 혜택이 줄어드는 항목도 있는데 지난해까지 20살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 세액 공제가 올해부터는 7살 이상 자녀만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수집한 참고 자료일 뿐 최종 공제 대상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확인해야 하고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은 아메리카 왕거절이 요충을 새로운 식품 원료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카 왕거절이 요충은 식용곤충인 갈색거절이 요충과 동일한 딱정벌레목 거절이과로 갈색거절이 요충보다 크기가 약 1.5배 커서 슈퍼 밀웜으로 불립니다.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서 과자, 선식 등의 다양한 식품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메리카 왕거절이 요충이 식용곤충으로 인정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곤충은 식용노회, 메뚜기, 장수풍뎅이 요충 등 모두 8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식약처는 과학적인 안전성 평가로 식품 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 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인 캔디류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고시하고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밝혔습니다. 지금은 캔디류 중에서는 킬로그램당 사탕은 0.2mg 이하, 젤리는 1.0mg 이하로만 납 규정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캐러멜과 양갱 등을 포함한 모든 캔디류 제품이 1kg당 0.2mg 이하의 납 규격을 적용받습니다. 또 기후온난화로 유독성 플랑크톤이 만드는 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폐류와 갑각류의 기억상실성 독성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사고로 신체 일부를 잃거나 혹은 선천적인 이유로 의수족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의수족은 또 하나의 신체일만큼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로 만나볼 허준성 씨는 의수족 제작에 국내 최초로 IT 기술을 접목해서 내구성을 더했다고 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주민피플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